자, 그러면 교육과정을 볼게요. 교육과정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매년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되게 2점짜리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계륵 같은 존재죠. 그래서 공부 안 하시기는 그렇고 또 이게 또 놓치면 또 2점 날라가고 그런 건데, 자, 일단은 이제 다 공부는 해두셔야 되겠죠. 일단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교본하고 관련된 건데, 국사교본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있거든요. 자, 이 국사교본은 해방 직후에 진단학회에서 집필한 거고, 미군청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행한 최초의 국사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강복 이후에 그 국사교과서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 일본 총독부에서 발간한 국사교과서를 그대로 썼어요. 다만 일본 애들이 일방적 선전한 내용들만 여기 이제 빼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 입장에서 꼭 이제 필요한 교과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진단학계에서 만든 교과서가 이 국사교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국사교본은 되게 이제 본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금쯤은 심화자료나 급박의 학습자료가 전혀 실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민족사의 정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대사를 강조했어요. 고대사. 그래서 고대사가 비중이 한 60% 돼요. 고대사 그래도 좀 잘 나갔죠. 강개토대왕 이런 사람들 이제 강조하고. 자, 그렇지만 한계가 있죠. 사나 당쟁 같은 것들이 계속 강조되고, 그 다음에 외국의 영향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식민지 잔재에 대한 것들 강조하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어떤 뭐냐면 식민주의 사관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 왜냐하면 이 진단학계를 이제 했던 사람들이 되게 예전에 스승들이 누구예요? 일본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하지 않지만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내용들 많이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죠. 2번이 왜 틀렸는가 보면, 자, 일제시대 때 이제 총독부가 한국인에게 한국의 사명을 지각시키기 위해서 복판 교과서이다. 이렇게 있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특별하게 뭐냐면, 한국사를 조선사라고 하죠. 이걸 이제 발간할 때가 딱 한 번 있었어. 1차 조선교육 개정 관련된 내용, 한 번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신상소학교 보충교재라는 게 있었어. 근데 그것도 2차 조선교육 넘어가면서 그냥 일본사 통합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렸고, 3번을 보면, 대한제국 시기 때 이제 사립학교 교과서 사용됐다가 일본의 교양도서로 이제 많이 익혔다. 그걸 이제 굳이 들자면 이제 아까 언급한 동국사작이라든지 유년필독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중국 중심의 역사 교육에 탈피하고자 저술된 책으로서 조선 중기 이후에 서당에서 널리 사용됐다. 비슷비슷한 동문서습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그래서 국사교본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또 한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교수 요목기도 보죠. 교수 요목기. 08년 기출에 나왔던 것들인데요. 자, 다음 세계사 교육에 대한 두 교사의 생각을 비교한 거다. 가의 인식을 사이드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쓰고, 나를 주도한 문명을 쓰시오. 그 다음에 다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된 이웃나라생활, 먼나라생활을 지칭했던 교육과정을 쓰고, 나에 입각한 세계사 구성 원리를 쓰시오. 자, 이것도 이제 한 4개 정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 4개 체크를 하시고, 공부하실 때 이제 화살표 쓰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갑자기 하라면 또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에 대해서 사이드가 제시한 개념을 쓰다고 했죠. 동양을 지배하는 서양의 사회 방식. 이게 뭐예요? 오리엔탈리즘이죠. 오리엔탈리즘.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인들이 동양을 어떻게 형상화됐는가, 이런 것들을 사이드라는 사람이 제시했어. 그래서 서양과 동양이라는 개념도 또 웃긴 거죠. 왜냐면 이 세상은 무슨 서양과 동양 나눠.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래서 서양은 항상 선진적이고 동양은 후진적이고 이렇게 서양은 물질, 동양은 정신, 도시, 농촌, 이 이분법적으로 구성이 돼서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이제 어떻게 보고 합리화시키는가,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문명. 자, 8세기, 9세기 때 아시아 유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무역의 문화교류를 했던 세계 시장을 했던 것은 어떤 문명이죠? 이슬람 문명이죠.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그 다음에 자신의 지배지나 아니면 여기 교육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문화들을 또 통합해서 발전시킨 다음에 세계 각국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중개자 역할, 문화의 어떤 중개자 역할을 했던 상인들이 이슬람 상인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여기 역사교육 과정 편제에서 이제 보면 이웃나라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먼나라 생활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이웃나라 생활, 먼나라 생활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되게 교수 용어기. 이웃나라 생활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그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그 내용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먼나라 생활은 어디 하는 거죠? 예, 먼나라 생활 서양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이제 배웠던 거죠. 우리 역사 해갖고 먼나라, 이웃나라 이런 말들은 교수 용어기 때 사용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수 용어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역 문명이 직과 쫓쫓 관련되어 있어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주목한다. 이거는 뭐죠? 이것은 그 상호 관련성의 원리죠. 예, 그래서 간지역적 구성 그 접근 방법 중에 그 상호 그 관련성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그 예전에 교육과정 편제 과정에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문화나 나라를 살펴본 게 아니라 그 문명권과 국가들이 서로 교류하는 그 간지역적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구성 원리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 상호 관련성의 원리 쓰시면 돼요. 내용 조직을 쓰는 게 아니라 내용 조직을 쓰면 뭘 써야 돼요? 간지역적 접근 방법을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뭔가에 따라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차 교육과정 보죠. 7차 교육과정. 자, 이 7차 교육과정, 여기서 7차 교육과정은 일단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문제가 언제 낸다는 걸 봐야 돼요. 99년 5월달이죠. 예. 그럼 99년 5월달의 7차 교육과정은 지금 얘기하는 7차 교육과정 개정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는 1차, 2차, 3차 해갖고 보통 5, 6년마다 그 교육과정을 냈는데, 이게 이제 뭐죠? 7차 교육과정부터는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바뀔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7차 교육과정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7차 교육과정 부분은 이제 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 잘 모를 때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만 뭔지 좀 볼게요. 보통 국민교육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7차 교육과정은 이제 좀 전에 그 학교구별 교육과정 없애고 12기적 한령별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보통 여기에서 뭐 보면 3학년에서 10학년인데 어머니 1학년에서 10학년까지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나오면 이제 수준별 교육과정 넘어가는데, 국민교육과정이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공통 기본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 보면 영어와 수학은 뭐예요? 단계형이죠. 단계형. 그다음 사회와 과학은 뭐죠? 심화 보충형이야. 그래서 우리는 심화 보충형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충형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교육과정에 규정한 학습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제 기본과정을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심화학습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그 심화학습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법 쓰라고 했으니까 뭘 써요?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 자, 그 다음에 위에 교육과정, 실제 교육과정 적용할 때 사회과 교수학습과정 고려할 개인차 변인 요게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제 7차 교육과정,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 내용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뭐 키워드 암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암기해 썼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기본과정에 대한 뭐 학습자 성취 정도, 그 다음에 학습자 능력, 그 다음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 정도,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 내용에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4번. 자, 이것도 뭐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 관련된 건데, 자, 7차 교육과정은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고자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수준별 교육과정은 뭐예요?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과 학습 요구에 따라서 맞춰서 맞춤형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 도입한 이유도 그 7차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
그대로 암기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학생의 학습 능력과 학습 요구에 대한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 교육의 수요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고 뭐 그다음 사회과에서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 이유 요 세 가지도 뭐 있어요. 사회과는 교과 내용이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학습 내용과 학습 능력을 통합할 수 있고 뭐 지식 비중이 낮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사회과는 학업 수치 단계가 명확하며 교육과정 학년별 운영되고 심화 보충을 권리가 적용할 수 있다. 있는데 이것도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이 있는데 제가 이제 5번과 6번은 그냥 적어 놓은 거야. 왜 적어 놓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거 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딱 보면 뭐예요 이거. 역사과와 전혀 관련이 없어. 뭐 5번 다음에 반성적 사고력, 참여하는 시민 등등 탐구학습, 속성학습 요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왜 여기를 집어넣냐면 지리과 뭐 1사과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01년하고 01년까지 02년 이전까지는 통합사회라고 해갖고 이제 사회과 통합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었어요.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건너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7번. 자, 7번은 이제 뭐냐면, 1997년에 교육부 고시, 거기 이제 제 97-15. 요때부터 이제 뭐뭐 교시 이렇게 해갖고, 문서 번호가 갖다 붙여요. 왜냐면 이제 실자 교육과정이 있고, 뭐 개정도 되게 많잖아. 07년 개정도 있고, 09년 개정도 있고, 15년 개정도 있고, 또 여기 정권 바뀌었으면 뭐, 요거는 몇 년이죠? 17년이니까 뭐 18년 개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요게 문서 번호를 이제 갖다 붙였는데, 보면. 자, 그러면 97년이니까 7차 교육과정,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죠. 자, 역사 영역에 관한 설명 오는 것은, 자,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에 동아시아사가 있다. 틀렸죠? 뭐와 뭐가 있죠? 세계사하고, 그 다음에, 한국 근현대사 있죠? 한국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 쓰니까 좀 추억이 안 할 거예요. 예, 여기 배우신 분들이 많고, 안 배우신 분도 지금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나이 차가 딱 드러나는데, 세대 차이가. 자, 그러면 요거는 언제 했냐? 요거는, 언제 했냐면, 이제 시한대 07년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 누구 때죠?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 우리 역사학과가 진짜 그때 한번 풀려고 했는데 누가 집권하는 바람에 MB 때문에 07년 교육까지 없어졌어. 그냥 사라졌어. 있는지도 몰라. 네. 그래서 한국문화사라는 과목도 처음부터 원래 이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그래갖고 07년부터 해서 이제 누가 MB 초반기 때 1, 2년차까지는 역사과 많이 뽑았거든요. 그때 10년도가 아마 했다가 11년 넘어가면서 MB가 07년 교육과정을 폐하고 그냥 09년 개정 교육과정을 넘어가면서 역사과가 축소되고 영어과가 막 늘어난 거야. 그때 이제 11년 TO 때가 이제 뭐예요? 경기고 4명 뽑았어요. 근데 영어과는 수백 명 뽑았거든. 지금 영어과가 지금 완전히 쪽박 찬 게 다 MB 때문이에요. 지금 근데 MB 때문에 망해놓고 왜 문재인을 욕하고 앉아있는지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영어과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 제가 국영수 카페 운영하는데 그때는 또 같이 또 MB를 또 욕해줘야 돼. 좀 골치가 아파 진짜. 자, 하여튼 이건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중학교 국사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파란책에 있는 내용이죠. 8학년이 뭐죠? 중학교 1학년 주당 1시간. 그 다음에 9학년 주당 2시간이죠. 그러니까 시수가 붕괴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맞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시수 붕괴 때문에 이제 그거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이제 국사 세계사 내용이 병렬적으로 이제 배치됐다 이렇게 있는데, 자, 국사 세계사 내용이 병렬적으로 배치된 게 아니라 7차 교육과정이 원래 의장하면 세계사 내용이 어디에 통합돼 있어요? 사회 과목이 통합돼 있죠? 예. 그래서 있고, 원래도 이제 국사라는 과목도 이제 한국사도 사회 과목에 있었어. 7차 교육과정은. 그러니까 과목으로서 독립되지 않았어. 아예 사회과에, 1사과에 식민지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1사과고,
그 밑에 이제 그 한국사가 식민지도 있고 아예 이제 시험도 같이 보려고 하고 교과서 통합하려고 할 처음 계획은. 근데 여론이 너무 반발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별도로 간 거죠. 그래서 사회 과목에 있대 역사과는 별도의 교재에 있고 시험은 반반씩 나눠. 그러니까 예를 20문제, 10문제, 10문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개정 넘어가면서 독립해 나간 거죠. 이때 독립이라는 것은 교과의 독립이 아니라 과목으로서 독립된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국사 세계사 내용이 병렬적으로 되는 건 나중에 역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중학교에. 지금 하죠? 병렬적으로 쭉 배열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수준별 교육관 세 가지 유형 중에 단계형 체제 구성. 아까 얘기한 단계형은 우리가 관련이 없죠. 영어와 수학과 관련된. 우리는 뭐야? 심화 보충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심화 보충형 있고, 그 다음 2, 3학년 때 뭐 있어요? 심화 선택형 있죠? 심화 선택형.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회과에서 중고등학교 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독립하였다. 자, 필수 과목으로 독립한 것은 후에 이제 그 뭐냐면 09년 개정교육과정 넘어와서 독립한 거예요. 이건 좀 틀려요. 사실과 이제 맞지가 않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이제 있죠. 2번 이렇게 해서 있고 맞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이 8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이제 쭉 했던 그 교육과정 역사를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 풀 수가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면 8번. 자, 다음은 이제 국사교육과 관련된 주요 사실 연표이다. 자, 기획과 미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있는데, 자, 기획은 국사교육 강화 시행 해갖고, 요때 이제 그 2차 교육과정 말미에요. 그래서 이제 3차 교육과정의 어떤 그 준비 기간인데, 후반부 얘기죠? 그때 그 3차 교육과정 국사교육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기관이 뭐냐면 정부 산하에 그 국사교육 강화위원회요. 국사교육 강화위원회.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3차 때 국사과가 독립을 하죠. 네. 그래서 국사교육 강화위원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국사교육 강화위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이은을 보면, 교과서 제도 개편이나 국사교육 독립이 있죠? 네. 그때 이제 3차 교육과정 넘어가는 거죠. 73년, 74년 넘으면. 자, 국적 있는 교육을 포함하면서 그 중고등학교 국사교육을 국적으로 개편했다. 맞죠? 요거 항상 시험 문제 나와. 3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국사교육을 국적으로 개편했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시험 문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어가신 분이, 출제하신 분이 항상 교과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고, 특히 국정교과서 부분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차 교육과정 냈는데 또 이번에 3차 교육과정인가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연구형 개발 교과서 제도를 바뀌었고 여러 종류의 국사 교과서가 개발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3차 때 이제 교과서 이제 제도에 보면 3차 후반 때부터 연구형 개발 교과서 제도가 바뀐 건 많은데 이걸 1종 교과서라고 하거든요. 1종. 그리고 검정을 2종이라고 했어. 근데 실제적으로는 1종이 뭐예요? 국정이죠. 국정. 그렇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 산하에서 이제 만들어요. 근데 이게 국가기관이잖아요. 인사권도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국사교과서가 아니라 뭐예요? 한 종이에요. 한 종. 예. 그래서 1종, 2종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말도 자기들 보기 좀 이상하나 봐. 그래서 7차 교육과정부터는 이제 다시 국정, 검정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틀린 거죠. 3번을 보면 니은 시기가 이제 1986년에서 이제 87년 되게 이제 그 4차 교육과정 내용 부분인데 누가 집권했던데, 그죠? 전두환이 집권했던데, 자, 그때 이제 국사교육 신인회를 구성해서 국사교과서 편찬 중고안을 만들었다. 예,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냐면 이때 이제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이 일어나요. 1980년대 초반부터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왜곡서 비판하면서 우리 지금 교과서 안에서도 좀 약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되게 축소 왜곡돼 있고 삼국추기의 역사도 많이 빠져 있고 고다에서 서술의 문제점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서 이제 뭐냐면 뭐 여기 포기법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1986년에서 이제 그 국사교육심의에서 국사교과서 편찬 중고안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
그 등등에서 이제 뭐 국사 용어의 어떤 통일이라든지 용어, 한자음 포기 원칙, 그리고 다른 해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학설을 이제 취급해주고 그런 것 등등 해갖고 세부적인 내용들 다 곤쳐요. 예. 그래갖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국사교육 심의에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국사교과서 편찬 중고안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국사 편찬 교과서 편찬 중고안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도 안개해 주세요. 이게 파란 책에 그대로 있어요. 파란 책에. 파란 책에. 그래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국사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게 4차 교육과정에 나머지 5차 교육과정에 사용된 교과서 편찬에 대비해서 만든 국사교과서 편찬 중고안에서 고대사 17개 항목, 중세사 8개 항목, 근현대 6개, 역사교육 4개 항목을 거쳐서 국사용어의 통일, 한자음 포기 원칙, 다른 학설 또는 2가지 학설이 있는 내용 취급, 역사집의 포기 등의 서술 원칙을 정했다.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어렵게 물어보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5번 문제 볼게요, 5번. 5번 문제입니다. 5번 질문을 볼게요. 예. 자, 거기에 국사교과서가 이제 사회국가에 통합됐지만, 국사교과서 별도로 제작되어서 했다. 맞죠? 여기가 이제, 원래 3차에서 5차까지는 이원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이제 6차 교육과정 얘기인데, 제가 말 잘못했는데, 7차 교육과정부터 이원화된 게 아니라 6차 교육과정부터 이원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교과 안에 통합되어 있지만, 그 안에 뭐예요? 국사과하고 사회과가 책이 달라요. 예. 공통사회, 역사.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각각 10문제씩 이렇게 해갖고 내는 걸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7차 교육과정까지 가다가 개정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죠. 역사과도 이제 과목이 독립되면서. 그래서 답이 그 뭐냐면,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 오답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니까 3번이죠. 답이.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9번. 8번 문제네요. 8번. 8번 문제를 좀 보면요. 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반적인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숙지를 해야지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기획과 미음은 해방 이후에 공포 고시된 우리나라 국사과 사회과 교육과정이다. 자,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연표를 좀 몇 차 교육과정인지 봐야 되겠죠. 자, 1955년 8월 1일은 뭐 1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1963년 2월 15일은 2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1973년 8월 30일은 3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81년 12월 30일은 4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88년 3월 30일은 5차 교육과정. 뭐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시기만 보면 되는데 딱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항상 정권이 변화나 정치 변화에 따라서 이 교육과정이 시들린다는 거야.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맨날 바뀌잖아. 정권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 1차 교육과정 기획과 관련된 내용인데 중학교의 역사교육을 국사과의 국사교육, 사회과의 사회계사 교육을 이원화시켰다. 요거는 풀리죠. 몇 차에서 몇 차까지죠? 3차에서 5차까지야. 네, 3차에서 5차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내용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니은은 이제 2차 교육과정 관련된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 역사를 배웠으며, 2, 3학년 때 세계사를, 교육을 이제 역사를 배우도록 했다. 이렇게 했는데, 2차 교육과정은 중학교 사회교육은 이제 사회생활과로 해서 교과에 직접적인 감형 멍청을 피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사회 1, 그 다음에 사회 2, 사회 3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사회 1은 일단 지금도 그렇지만 뭘 배워? 지리를 배우고 사회 2는 뭐야? 역사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사회 3는 일반 사회를 배우는 거야. 감옥명을 피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2차 교육과정 내용하고 이제 전혀 맞지가 않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자, 중학교에서 독립국가였던 국사과 사회과 통합됐다. 자, 이게 3번이 이제 3차 교육과정인데 오히려 통합된 것이 아니라 뭐죠? 분리된 거죠. 네, 분리된 거. 그래서 이게 5차까지 가죠. 통합되기 시작한 거 언제 때요? 6차 때야, 6차 때. 네, 그래서 사실관계가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이게 이제 4번이 이제 4차 교육과정인데, 자, 일반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필수 과목으로 했다.
예. 그래서 이제 4차 때는 그 인문계통의 이제 그 학교에서 세계사를 필독을 냈어요. 예, 필수됐죠? 그래갖고, 인문계는 4단위, 그 다음에, 자연계는 2단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지금 보면 되게 웃긴 얘기인데, 인문계, 자연계 2단위를 한 거에 적은 시간을 배정해서 세계사 교육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지금은 아예 그 세계사 교육을 하지도 않죠? 예. 그때 제일 좋은 것 같아. 필독을 하고만. 해서, 필독이라는 필수 과목을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두환 때가 화끈했죠, 한마디로. 예. 화끈했는데, 그렇다고 전두환을 정치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자, 사회과 4학년에서 10학년까지 심화 보충 수정물 교육과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심화 보충 수정물 교육 과정은 5차 때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7차 넘어가서야.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역사, 이런 것들인데, 요거 풀려면, 저 파란색에 있는 내용을 좀 숙달을 하셔야 돼. 이 내용을.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10번 문제는 이제 그 7차 교육과정하고 이제 개정교육과정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요게 이제 고시 번호를 갖다 붙였죠. 그래서 고시 번호를 갖다 붙이는데, 이건 왜냐면 이제 헷갈릴까봐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7차 교육과정을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개정교육과정 있고, 2009년 개정교육과정인데, 2007년 개정교육과정은 그 노무현 때 만들어졌고, 잠깐 이제 하려고 하다가, 저희 MB가 폐지했죠? 그래서 MB 때 만들어진 게,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2년 기출문제니까 이제 좀 볼게요. 어디까지, 잠깐만, 정신이 없네. 자, 여기에서 가는 그 한국사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했다.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7차 교육과정 당시에는 한국사 과목이 아니었죠. 뭐였죠? 국사였죠. 국사. 예, 7차 교육과정 개정 때 넘어가서 한국사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필수 과목이었어. 필수. 꼭 기억해. 필수 과목이었어. 근데 이게 필수냐 했는데 시수상 필수고, 우리가 이제 선택이라고 의미지는 뭐냐면 수능 때 선택을 한 거야. 수능 때. 그러니까 여기는 있고, TO가 늘려면 수능이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교육과정 때 필수가 중요한 거야. 예. 수능은 별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난을 보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죠. 자, 나에서는 한국 9년대사 과목이 고등학교 신설됐다. 이거 사실관계 맞지가 않죠? 한국 9년대사 과목이라는 7차 교육과정 때 심화 선택 과정으로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한국 9년대사 과목은 와 세계사가 신설됐죠. 이 신설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07년 개정 때는 한국 9년대사 과목은 다시 뭐야? 고등학교, 중학교 역사 다시 편입을,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역사에서 그때는 이제 뭐냐, 근현대사 교육을 강조한다 해서 8대2의 비율로 놔뒀어요. 처음에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근현대사 선택한 애들은 공부하지만 근현대사 선택하지 않는 애들은 뭐예요? 공부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한국사 과목, 그때 역사였죠? 예, 그때는 이제 한국사 나중에 나오고, 그래서 역사 과목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중이 8대2였어, 처음에. 근데 MB 때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다가 7대3으로 바뀌었다가 5대5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근현대사 비중은 어떻게 돼요? 줄이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7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고, 자, 다에서는 한국사, 다에서는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이 세계 역사 이해로 변경되었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네? 자, 다에서는 고등학교 세계사의 과목이 거꾸로 됐죠? 세계 역사의 이해가 뭐예요? 세계사 다시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07년 개정교육과정 때 세계 역사 이해인데 세계사 과목 바뀌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에서 중학교의 한국사, 세계사 영역이 역사 과목으로 통합됐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이거 가는 아니죠? 예, 이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에서는 동아시아사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 쭉 지금까지 계속 나는데
동아시아사는 이제 제가 본데 좀 몇 년 가르치다 보니까 왜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결론적으로. 그걸 이제 그 세계사와 그 동아시아사를 이제 했는데 이건 완전히 계열성을 무시한 거야. 왜냐면 세계사 내용을 알아야지 그 동아시아 내용을 하는데 세계사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한테 동아시아 선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사 내용은 같이 가르쳐야 돼. 이거 되게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고 막 번잡하고 그래갖고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들은 요즘에 많이 선택하죠. 세계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 웬만하면 조금만 하면 다 1등급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선택하는데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각 교육과정,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마다 교과서 변천 과정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일단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7차, 또 7차 안에서도 7차와 또 개정교육과정마다 교과서 내용이 바뀌죠. 구성이나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볼게요. 10번 문제를 했나? 네. 11번 문제를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2009년 개정교육과정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2000개년 MB 때 이제 개정했던 거죠.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데 고른 것은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자, 거기에 이제 좀 보면, 참고로 MB 때 09년 개정교육과정 한 번 했고요. 이게 1, 2년 뒤에 다시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2011년도에 개정교육과정 해갖고 이제 했다가 2012년에 공포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바뀐 거예요, MB 때. 그래갖고 이제 2012년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박근혜. 근데 실제로 2012년 개정교육과정 만든 것은 언제 때냐면 MB 때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09년 개정교육과정 만들어놓고 2년도 안 돼가지고 또 교육과정 바뀐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교과서가 뭐예요? 금방 만들어졌다가 쓰지도 않고 2년 뒤에 폐기 처분해서 새롭게 교과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정교육과정 청문회 할 때 되게 말 많았어요. 그때 막 아니 지금 교과서 기껏 만들어놨더니 무슨 2년 만에 교과서 또 만들려고 하냐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명칭이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게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예. 근데 여긴 또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야. 그래서 앞에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이게 이제 MB 때 2012년 만들어 놓은 게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해 2009년 개정교육과정 또 명칭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냐? 7차 교육과정 개정 7차 교육과정 바뀌어요. 이때.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초반기 때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교육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09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지 않고 7차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얘기해요. 개정 7차 교육과정. 요거는 이제 뭐냐면 09년 개정교육과정. 이게 명칭이 바뀌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교과서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렸어요. 주문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보면, MB 때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중학교 역사 과목은 세계사 내용체계에서, 과목은 내용체계에서 한국사용과 세계사용이 구분 없이 단원별로 통합하여 구성했고, 우리나라 세계 역사 상호 관련 종합적 체계를 파악했다.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그냥.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책 펴보시면 병렬적으로 있죠. 중학교 역사 보면 세계사 있고, 한국사 있고, 뭐 세계사 있고, 각각 따로 놀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유는 이제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정치사, 문화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서 역사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했다. 이게 아니죠. 중학교는 정치사고, 고등학교는 사회경제, 대외관계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열성을 확보하려고 했죠. 근데 요번에 나온 이제 15년 개정교육과정인가? 예, 15년 개정교육과정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다 뭐예요? 정치사야, 정치사. 그래서 정치가 있고, 그 다음 사회경제, 문화사는 정치사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정치사 중심 위주예요. 그래서 만료는 제가 이제 그때 박근혜 작년이었죠. 그때 이제 15년 개정교육과정 이제 들어가서 연수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학사가 와가지고 정치사를 왜 강조했냐면 사회 문화사나 이런 것들이 연구 성과물이 없대요.
그래서 정치사 위주로 한다는데 연구소권은 왜 없어? 제가 보니까 이제 국편에 보면 아무 적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때 이제 그 박근혜가 뭐 사회경제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뭐 민중사 강조하고 뭐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 강조하면 좀 약간 불리하니까 정치사 위주로 재편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알렸지만 이번에 이제 국정에서 검정은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그대로 놔둘 리가 없다 그죠. 김상곤이. 딱 보면 보이거든 이게 꼼수가. 자, 뭐 하여튼 있는데 자, 하여튼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동아시아 과목은 동아시아 사회 형성의 전개 과정을 크게 몇 개씩 나누고 각 시기 몇 개 주제에 나눠서 지역 전체 비교 전망하도록 구성한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성돼? 동아시아 책 보시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조공채권 관계에 있으면 중국이 있고 그 중국의 영향을 받은 뭐 한국, 일본 이렇게 베트남 쪽 구성돼 있고 율령 정치가 있으면 또 율령 정치 주제하되 또 이렇게 해서 상호 비교할 수 있고 이렇게 한 거 보편성과 특수성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고 주제별로 이렇게 구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 고등학교 세계다 가면 조직 원리 중에 하나는 인류 역사의 궁극주의 하나의 세계 통합하는 역사가는 관점에 지역세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간지역적 접근 방법 강조했다는 거죠. 문화권적인 방법보다는 지역세계. 그러니까 문화권적 방법 안에 두 가지 구성되어 있죠. 문화권 방법은. 첫 번째 뭐예요? 객관적 지역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도 지역세계 구성이죠. 또 하나는 그냥 종교나 문화도 이렇게 묶어오는 거. 뭐 이슬람 문화권, 신두 문화권 뭐 이렇게 이제 묶을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답이 디귿과 니은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문제 만든 것 같아요. 교과서에 교육과정 있는 내용을.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12번 문제 보세요. 자, 12번 문제도 이제 그 2009년 개정교육과정인데,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이제 뭐와 관련 딱 보면 개정교육과정 내용이 있고, 뭐 문제 꿔서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그 키워드 쓰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그래서 그 키워드 쓰라고 해서 2점짜리 주거든요. 그거부터. 그 키워드를 정확히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12년 개정교육과정 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15년 개정교육과정을 나오면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키워드. 그래서 요거는 이제 15년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없어, 기출에. 지금 없죠? 근데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문제 풀면서 그 유사 문제 풀면서 그 작년에 예서 만든 문제도 있거든요. 한 12문제 만들어놨는데 그놈의 그 제 채부실 때문에 그냥 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는데 자, 뭐 하여튼 그거 같이 풀어보면서 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하여튼 12번에 그 들어갈 키워드는 뭘까요? 일단은 그 밑에 보죠. 해초가의 머나먼 구도여행 있고, 해초가 중국에 유학하여 불교를 배우고 인도까지 가서 왕호천청 국전을 남겼다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몽골 세계 제패와 제국 운영에서 그 몽골은 전국지에 이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때 이제 고려 왕조는 몽골에 침략받았지만 고려의 제도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나올 수 있죠. 불개토풍이라고 하죠. 불개토풍. 들어보셨어요? 아유. 예전에 역사 전업인가 거기서 나와 있는데 불개토풍. 용어 정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 토풍은 뭐야? 고려의 풍습을 말하는 거죠. 고려의 풍습을 개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겠다는 걸 약속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세조 구제의 원칙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충녕왕 때부터 해가 충녕은 그 변발하고 뭐 몽골족 옷을 입고 그 외에 몽골풍이 동거는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는 몽골족들이 강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알아서 긴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런 건데, 실제 불개토풍이라는 걸 원칙을 내서 우리의 고유의 자주적인 문화를 존중해주겠다. 원나라가 또 자기 문화를 강요 안 해요. 그게 뭐죠? 그대로 존중해주고 다 통합하는 게 원나라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거문도 사건과 관련된 거죠. 러시아의 남아정책 막기에서 이제 영국은 이제 우리나라 거문도를 전하고. 그러면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와 관련돼갖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역사, 중학교 역사에 거기에 들어갈 키워드는 뭘까요? 과거와 현재 관계하고 거기에 요 예문과 관련된 내용을 쓰면 되죠.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한국사 배울 때 한국사의 특성과 함께 또 뭐죠? 보편성과 관련된. 예전에 한번 그 교육과는 다르지만 예전에 07년 개정교육과는 될 때 그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요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어떤 보편성과 특성을 연결시키는 거. 뭐 그대로 낸 거야, 그냥. 그래서 나중에 좀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 중심으로 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13번 문제는 이제 뭐 교수학 방법인데 이것도 사회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영양 금방 띄고 14번 같은 게 6차 교육 과정 나올 리가 있어 없어요? 없겠죠. 네. 6차 교육 과정 이제 98년도에 넣는 건데 뭐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5번을 보죠. 15번은 이제 본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교육과정 공군형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또 이제 뭐냐면 보호하되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냈어. 그냥 뭐냐면 학습 목표 내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역할극 요거 내고 역할극 유형 그런 것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다음 동아시아 과목의 내용이 학생들이 제시한 과정이다. 자 가로 안에 기획의 내용을 쓰고 그 다음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지식 영역의 수업 목표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구성에 따라 극학학습 유형을 비추진 디귿에 따라 유형의 차별한 특성을 세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세 문제를 물어본 거야 지금. 자 일단 이제 교육과정 목표 보면 각 시기 이게 밑에 뭐와 관련된 거죠 일단은 지금 여기 그 임진 외난과 병자 호란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임진 외난 병자 호란 안 쓰다고 임진 전쟁 병자 전쟁 있어요. 그냥 외난과 호란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좀 맞춰서 얘기하는 건데 좀 뭐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자기들도 예전에 중국이나 일본은 그랬 쓰는데 왜 우리가 보셔야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게 물론 전쟁에서 안 되겠죠. 근데 전쟁하는 과정에서 무도하지 않지만 뭐도 이루어져?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임진전쟁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국, 우리나라 같이 뭐야 이게 국제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아시아 각국 간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도 영향이 상호 간에 하는데 일단 갈등이죠. 전쟁이라는 건. 또 갈등과 함께 모두 같이 되죠. 교류도 같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갈 게 교류와 갈등이다. 그래서 이곳이 동아시아 그 책에 있어요. 동아시아 그 키워드 내용에.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해결돼 있고 두 번째는 수업 목표라고 나오거든요. 수업 목표.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제시한 건 16세기 후반에 동아시아 정세를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 임진전쟁의 전개 과정을 말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윤의 수업 목표를 쓰라는데 수업 목표를 단서에다 그냥 쓰시면 안 돼요. 단서 지식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영역부 목표 아시죠? 영역부 목표 세 가지가 있죠. 지식 이해 측면, 그다음 기능 측면, 가치 태도 측면. 근데 지금까지 한 세 문제 나온 게 공통점이 뭐냐면 기능이나 가치 태도 안 나와. 항상 지식 이해 측면이야. 지식 이해 측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육 목표는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교육학 시간에 배우는 뭐 내용과 행동을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명시의 행위 동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학생 중심 써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죠. 이런 것들 머리에 집중해요. 여기에 영역도 목표는 뭐에 입각했으냐면 그 앞에 있는 행동주의 영역에 입각했은 거, 인지주의 심리학이에요.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이 어떻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렇게 쓰는군요. 그래서 지식 이해 측면은 이제 딱 정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이거 개념과 어떤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보는군요. 그게 궁금해. 그래서 행위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지식 이해 측면에 맞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 심리적이고 주관적이야.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 쓴 거 그대로 딱딱 덧지를 쓰면 되잖아. 근데 이때는 좀 단서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감으로 얘기하는 거야. 선언적 지식으로 경험적 지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동전의 두 문제, 세 문제 딱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이해한다는 말이잖아요. 이해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동아시아 제가 여기 찾아봤는데 이거 그냥 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요와 관련된 동아시아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수업목표, 영어법 학습목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임진전쟁의 발생과 전개가죠. 그 전쟁이 남긴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에 임진전쟁 전쟁 양상과 전쟁을 국제관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알았는데 지식 이해는 되게 느낌이 뭐냐면 되게 명시형 행위 동사보다 일반적인 동사 쓰시는 게 좀 더 답안에 가깝다.
물론 꼭 행동사가 꼭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해한다, 뭐 파악한다, 특히 이해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영역별 목표로 쓰면 앞에 내용은 그 지도서 안에서 쓰고 거기에 꼭 붙여 이해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만약 기능적인 내용을 써하면 학생 활동 측면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뭐와 관련된 거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국가학습 역할극이 나오죠. 역할극. 그 역할극은 이제 파란책하고 어디에 자주 나오는 중이냐면 녹색책에 있는 부분이에요.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역할극은 영국식 뭐 시사토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식, 뉴스보도식, 마당극, 모의재판 등등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 조직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이거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연기자 선발 방식, 같은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 다른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두 번째 유형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만적의 난 할 때 만적을 하는 담당한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충을 담당하는 학생도 있고,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다른 노비들로 구성된 거. 그래서 한 가지만 담당한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그래서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효과를 주냐, 모든 간에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대본의 연극 내용을 비슷해 수업의 지휘에게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장점은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죠. 그거 외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음에도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똑같이, 또, 아까 그 유형의 특징에서 세 가지 유형 있죠? 그 세 가지 유형을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예전에 그 녹색책이 나올 때 만적에 대한 예문이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요 예문에서 만적의 입장, 그 다음에 채충원의 입장이 맞죠? 근데 채치원의 입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노비의 입장 이렇게 구성돼. 아마 이게 그 예전판에는 그게 구성되어 있는 채치원의 입장 이렇게 있고, 최근에 그게 개정할 때 그 오타를 고친 것 같아. 그래서 채충원의 입장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 이제 채충원 이렇게 있고, 좀 오래된 장수된 분은 채치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6번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인데, 이거 뭐, 6차 때죠? 여기에서 뭐, 6차 중학교 사회교육과정 뭐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도 별 의미는 없어요. 별 의미는 왜냐면, 이게 역사과 교육 문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와 관련돼서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여기에 실려 있으니까 그냥 발췌한 거고, 잠깐 참조로 해가지고 거기 보면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책에 그 요약책 말고 그 본책 있죠? 거기에 보면 제 황금박지 분이 있어요. 그래서 황금박지 견해해갖고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북소년 카페가 이제 탄생한 게 2002년이에요. 2002년 때 모 강사하고 싸워가지고 만든 카페인데, 그때 이제 그 전에 북소년 전에 그 황금박지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시고 나서 이제 그 뭐냐면 자료를 공유하는, 그래갖고 04년까지 제가 기출문제, 4년부터 기출문제 분석을 했고요. 03년 기출문제, 02년 기출문제 분석을 그분이 계속 했다가 그 카페가 별로 좋지 않은 이유로 해서 사라졌고, 그 이유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예, 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소년 카페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자료가 이제 같이 넘어왔어요. 카페 만들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근데 이 채점 기준표가 그분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아시는 분들 통해서 아름아름 해갖고 정보를 입수해갖고 적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채점 기준표가 지금하고 뭐 연관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기억하고, 제가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 후에도 그 03년 예전, 02년 이전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도 다 분석을 했지만, 물론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교수가 또 다르게 들어와서 채점 기준표는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채점 기준표에 있어서 채점한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 삼아.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18번 문제를 볼게요. 18번.
요거는 이제 5차 교육과정인데, 5차 교육과정은 이제 1988년에서 1991년까지 했던 이제 교육과정이죠. 예, 제가 이때 이제 5차 교육과정 가지고 배웠는데, 이걸 꼭 알아야 되냐. 고등학교 세계에서 교육. 근데 좀 아셔야 돼. 왜냐면, 교육과정 전반 물어볼 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일단 1번은 말이 안 되죠. 일단 우월성을 강조한다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한국사, 세계사, 연관해서 배운다.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는 기조니까. 자, 뭐 2번은 현대사의 사회문화적 기초를 파악해서 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그다음 3번은 뭐 문화권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세계에서는 지리산 발견 이전까지는 문화권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 뭐예요? 주제 중심이죠. 왜냐 지리산 발견 이전까지는 세계 교육과 좀 같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후부터 진정한 의미의 생각을 해주면서 주제 중심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표현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차 교육과정 어디에도 볼 수 있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역사 내시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 다 교육과정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뭐냐면 원문 같은 것들은 어디 있냐면 저희 어디지?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보면 다 있어요. 거기 자료 올려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관련된 부분은 94년, 그러니까 현행은 94년 문제니까 이제 현행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출제했던 94년이 언제 때냐? 6차 교육과정이야. 6차 교육과정 1992년에서 2000년까지가 6차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중학교 국사교육과정에서 보기의 내용에 반영된 교육사전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한다. 역사적 사고의 문제 해결을 기울 수 있고, 교과서 이외에도 유물, 역사, 지도, 연표, 문헌, 신체관 가지고 역사 인물의 다양한 학습 자료를 한다.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걸까요? 이거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건 교육과 관련해요. 그러니까 학문의 교육과정에서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뭘 강조하죠?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죠. 그래서 지식의 구조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생각, 지식의 기본 개념, 지식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한 브루노 이론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 브루노에 보면 이제 강조한 교육과정이 또 뭐예요? 나성인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일반 사회 교육과정에서 이 나성인 교육과정이 6차부터 강조돼. 근데 나성인 교육과정에서 할 때 이것은 이제 뭐냐면 주 내용 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일까지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데 그 수준을 달리하는 거야. 달리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나성인 교육과정은 학생의 이해 수준을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도입된 거야? 피아제 발전 단계가 도입되죠. 그래서 이제 나성인 교육과정을 지식의 계열성, 논리성을 강조하지만 또 피아제 발달 단계를 같이 연결시킨 게 이거예요. 그래서 파란 책에서는 지금 피아제 발달 단계하고 이제 나성인 교육과정 불운의 지식 구조를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지식의 계열성, 논리성도 강조해.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거야.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 답이 4번이고요. 자, 20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 3차 교육과정인데, 3차 교육과정도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자, 사실 바르게 고른 것은 이렇게 보면, 자, 일단은 이제, 기획, 학문 중심 교육과정 입각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됐다. 자, 맞죠? 그래서 3차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입각이 됐다라는 거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 여러분들 알다시피 언제부터 이제 미국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종제 진보주의 교육에 비판해서. 진보주의 뭐야? 애들 그냥 멋대로 해놓은 건데, 공부 제대로 안 하거든. 근데 뭐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고 나서 이게 문제 있다. 수학과 과학 같은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 근데 예전처럼 암기식으로 교육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운의 지식의 교육이나 피아제 발달 이론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만든 것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고, 이게 이제 3차 교육과정 반영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사회과 일부를 편제되어 있던 국사과는 독립교과가 분리되어 필수 교과가 되었다. 이거 맞죠? 네, 이거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을 이제 보면, 자, 중학교 1학년 사회에서 지리와 일반 사회. 자, 사회에는 지리와 세계사. 세계사, 이게 못하네요. 그 다음에 사회 3은 이제, 세계사 일반 사회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4차 교육과정이야. 4차 교육과정 편제 방식인데,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집에 거기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교육 발전 변천해가지고 쭉 정리해놨어요. 보이시죠? 있는 분은?
그래서 중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교수 요목기 1차 교육과정 2차서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입론책이나 구상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빼온 거예요. 그래서 참조하세요. 이거 시수관계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은을 보면 중학교 4회 1, 지리 3개, 4학년 2, 세계에서 일반 사회, 그리고 사회 3, 지리와 그 일반 사회. 이건 1학년, 2학년, 3학년일 거예요. 요걸 무슨 교육과정이었죠? 파이형 교육과정 들어보셨죠? 중학교에서. 그래서 지리와 일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리와 역사를 밑바닥 깔고 일사가 종합하는 지역사 역사지 애우신 거 있잖아요. 이게 6차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6차가 아니라 5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파이형 교육과정 원초가 이제 5차 교육과정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관련돼 갖고 이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6차 교육과정을 이제 그 파이형 교과서인데 이제 5차 교육과정도 이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을 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이 표에 입각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밑에 표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1번 문제 볼게요. 21번. 자, 이것도 개정교육과정 관련되네요. 개정교육과정. 예. 그래서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보통 그 교육과정 나오면 이제 교육과정 이제 과목 성격 이런 곳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다른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역사 과목 그 밑에 보면 그 내용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는데 자, 한번 문제 풀어보면 자, 다음 표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고려시대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그리고 가와 나의 동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각 과목의 내용 주제 관련된 내용이다. 기획과 니은에 말을 들어가죠. 말은 많지만 실제 2개 물어보는 거야. 기획과 니은이 뭐 들어가느냐 물어본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이거는 안개 써야 돼요. 일단은 자, 역사 과목 있죠. 역사 과목. 역사 과목은 정치사와 거기 뭐가 들어있죠? 문화사를 중심으로. 정치사, 문화사. 예. 그래서 정치사, 문화사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역사학습에 흥미와 유발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뭐 보면, 구성 내용을 보면 되게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의, 통치체의 정비와 고려 대의관계. 그래서 쭉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치사하고 되게 이제 문화사 중심으로 이제 했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한국사 과목의 학습 내용에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현대사의 변화에 이렇게 통시대를 학습하되 뭐의 원칙에서 입각한 거죠? 계열성의 원칙이 한 거죠. 계열성. 예. 그래갖고 이제 요 계열성 관련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계열성의 원칙에 서했다. 그래서 보통 중학교에서는 정치사와 문화사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나 이런 제도사, 대의관계사 위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을 달리하면서 계열성 확보하려고 한 거죠. 왜냐면 역사과 같은 경우 계열성 확보가 되게 힘들어. 왜냐면 위계조에 딱딱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어떤 비판이 들어왔냐면 중학교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뭐야 약간 표현만 어렵고 고등학교 배워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처럼 이렇게 뭐냐면 1+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배우면 곱하기 나누고 배우고 1차, 2차 방정에서 뭐 미분적분 이런 식으로 계열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 분야들 달리해갖고 배우거나 또 내용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또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그 이제 초등학교에서 인물이나 사례 중심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통사 중심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주제나 토픽 중심으로 이렇게 단원 구성 배워요. 이런 것도 뭐냐면 계열성 확보 정의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교과 목표의 어떤 성격이나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좀 그 밑에 있는 그 구석정리에서 낸 건데 이거 못 쓰신 분들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요거 교육과정 안 봐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녹색책 내용에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주제 원칙 3가지 있잖아. 계열성, 계통성, 그 다음에 계속성, 종합성 이렇게 3가지가 있죠. 통합성, 네. 계열성, 그 다음에 계속성, 그 다음에 통합성 이 3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것만 달달 외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볼게요. 22번. 22번 문제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정과 극복 있는데, 일단 중학교 교육과정 목표를 보면,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정 주체적 입장에 파악하고, 민족사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며, 문화민족으로서 후예로서 자락을 기피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각 시대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단서가 있냐면, 나죠. 나는 뭐예요? 지금, 시정과 극복이잖아. 딱 나왔죠. 이제 걸렸죠. 그냥 단서가. 시정과 극복은 몇 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 그래서 뭐 울지문독이나 이런 뭐 이순신, 외적의 침입할 때 어떻게 극복했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3차 교육과정이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뭐예요? 사회과에서 국사과 필수 과목에서 사회 과목을 떨어져 독립교육과가 됐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그 역사교육이 뭐 국사과의 국사교육과 사회과는 사회교육으로 이원화됐다.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걸, 역사교육과 체제 중요한 변화 쓸 때 국정화였게 썼어. 요건 틀리죠? 왜? 지금 교과 체제상의 중요한 변화잖아. 요때 교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교과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사회과, 그 다음에 가과,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나누는 요 교과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교과서, 그러니까 만약에 교과서면 역사 교과서의 중요한 변화가 썼겠지. 그러니까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교육과정이 시험 문제 나왔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죠. 근데 요거 뭐 중요한 변화 내용은 문제 캐치만 딱 되고 3차 교육과정 보면 다 얼마 썼을까? 왜냐면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걸 계속 반복했던 거야, 이게. 예.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유사 문제, 관련된 부분을 좀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뭘 보냐면, 기초에 안 나왔지만 새로운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 있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걸 이제 뭐 키워드 중심으로 몇 개만 이제 좀 풀어서 이제 볼게요. 작년에 기껏 만들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써먹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아이고. 자, 일단 649페이지 펴보세요. 자, 649페이지 일단 1번 문제. 이거 교육과정 관련된 게 아니라 근현대사, 한국 교육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잠깐만요. 자, 가에 들어갈 조선시대 때의 그 초등용 역사 유기교재를 쓰고 위주진 기획의 내용 보여 가의 책 구성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요 가의 내용은 이제 뭐죠? 가는 동문서습이죠. 그래서 동문서습에 관련되었고 이제 책 구성 내용은 어떻게 유교경전과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로서 오륜과 역사 부분으로 나눴다. 왜냐 여기 보면 경사지학, 경사 일체적 교육을 강조했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내용 구성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뭘 관련된 거냐면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의 삶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조선의 빛난 얼가 오늘 대사 이건 뭐예요? 이건 예. 이거는 이제 국민교육 현장이죠. 몇 차 교육 과정이에요? 3차 교육 과정이죠. 그러면 요게 좀 주의할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3차 교육 과정인데 이때 국사교육 강화시키는 구성원 단체 명칭은 뭘 써야 되겠어요? 국사교육 강화위원. 이건 2차 교육과정 말기 때 만들어진 거죠. 자, 구성 결과 요번에 시험 문제 많을 것처럼 교육과정의 국사과가 뭐죠? 독립에 나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651페이지 6번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이제 가와 나는 1980년대에 일어났던 국사교육 가서 논쟁이다. 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사교육심의회가 제시한 제5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기준안의 명칭을 무엇이고 나 문제 제기 등 이후 역사교육 인식 변화와 국사 내용 조직에 미친 영향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가는 그 당시 이제 교과서 왜곡 문제가 생겼죠.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논쟁을 수렴해가지고 정부가 국사 교과서 내용 준고안을 공표했어요. 예. 그래서 그 국사 교과서 준고안 내용이에요. 그 본침 내용. 그래서 이게 4차 교육과정인데
어디에 반영됐죠? 5차 교육과정에 반영됐어요. 4차 교육과정에 만들어서 5차 교육과정에 반영됐던 거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출문제 풀어오는 것처럼 나왔던 거죠. 그걸 운용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냐면 사회 전반의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되자 지배층 중심의 역사소수의 비판이 나오고, 정근대 서술에서 이제 밀란의 사회구조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고 민중의 의식 성장의 입장을 무시했다. 해방 후의 역사소수의 정권의 정당성 및 홍보에 치우쳐 반공이대를 주입시켰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영향을 이런 논쟁이 이제 후에 5차 교육까지 영향을 주는데, 일단 역사교육의 이데올로기 평양성을 벗어난다는 인식, 그 정치사회의 사회사나 생활사가 중요성을 부각되기 시작.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민주화된 이후에 어떤 사회경제사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데, 그 박근혜가 집권하고 나서 무슨 연구 성과가 적다면서 정치사도 다시 한원시켜가지고 지금 15년 개정교육까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좀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푸냐면요, 일단 673페이지 펴보세요. 한참 뒤에 가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앞에 이제 요번에 기출에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그 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이제 한번 그 모의고사, 그러니까 총괄평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4번 문제 보면 다 풀어보진 못하고 몇 문제만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키워드를 찾아서 이제 그냥 쓰시면 되는데, 다음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 중에 한국사 과목의 성격을 발췌한 것이다. 자, 한국사 성취 기준을 고려해서 가와 나에 들어갈 문장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성취 기준 해갖고 이 성취 기준을 꼭 써야 돼요. 예전에 이원 목표 분류표였는데 그냥 예전에는 그냥 이미지를 썼는데 요걸 꼭 집어넣어 가더라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보면, 자, 성취 기준을 좀 보면 삼국 간의 경쟁, 가야 세력의 쇠퇴, 보구조와 수단과의 전쟁 과정을 살펴보고 삼국통의 역사적 의미를 표현한다. 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역사적 연원, 이게 역사가 이게 오타가 아니구나, 이게 뭐 굳었네. 네. 역사적 연원을 통해 증명하고 일제 위에 이루어진 독도의 불법 pon익 과정과 문제점과 간도의 부당성을 얘기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가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 자, 역사 정보의 활용 및 의사소통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역사 정보를 가를 의미한다. 이게 뭐냐면 분석, 토론, 종합, 평가죠. 그래서 그 밑에 토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분석 내용이 있고 증명 있고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요거에 입각해서 이제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역사 정보의 활용, 의사소통, 그다음 역사의 판단과 문제 해결 능력, 정체성, 상호정정, 이게 있죠. 요거 한 3-4개가 뭐냐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다른 책, 뭐 역사도 나오고 한국사도 나오고 맨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고, 나에 들어간 과거 사조에 비춰서 이제 오늘날 문제 해결하고 이런 능력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건 계속 설명하기는 좀 그래. 그거는 애워두셔야 돼, 지금. 키워드 찾아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년 개정교육 과정에 그 성격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 앞부분에. 그래서 그걸 달려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어디까지인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46번 문제 볼게요. 675페이지. 자, 여기에는 이제 다음은 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 중에 동아시아사 과목의 학습 요소를 발췌한 것이다. 자, 학습 요소를 고조해 동아시아 과목의 성격을 기읍과 니은이 들어갈 내용을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동아시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동아시아사에 보면 일단 이제 인구 이동과 정치사회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제경제 다원화, 유교와 불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일단 정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사 부분도 있어. 잠깐, 제가 말렸네. 여기에 보면,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공통성과, 상관성이죠.
왜냐면 여기 주제별을 묶으면서 이 주제들이 이제 조공책본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 동아시아가 서로 공통된 내용도 있죠. 조공책본이 있죠. 그리고 서로 상관들이 있죠. 그래서 공통성과 상관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통성과 상관성. 예, 그게 키워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679페이지. 자, 679페이지 50번 문제 볼게요. 50번 문제. 자, 요것도 이제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2015년 교육과정 다른 사회교육과 과정 중에 세계에서 과목의 학습 요소를 발췌한 거다. 학습 요소를 고려해서 사회과 과목에 가만 안에 들어갈 만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유럽인대 사회 변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의무 상호범위인데, 자, 유럽 세계 이제 사회 변화 내용들은 뭐와 관련된 거? 이건 상호 교조와 관련된 거죠. 상호 교조. 그리고 시민의무과 사회법령은 이제 뭐냐면 상호 의존성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전 지구 차원에서 심화된 뭐죠? 가에 들어갈 것은 상호 의존성은 문화와 역사적 경험이 다른 나라와 하나의 생활권을 통합시키면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획기시켰다. 그래서 유럽 세계 변화와 뭐 시민의 사회운동이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건 세계화를 통한 나의 진전. 나의 진전은 뭐예요? 여기 상호 교류의 진전은 뭐 민족, 인종, 종교, 계급간의 갈등을 대입이 안가시키면 쭉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호 의존성과 상호 교류를 제가 이제 키워드 잡아서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뒷장 넘어가서 5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이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 중에 한국사 과목 내용을 발췌한 거다. 자, 자료 A의 내용을 고려해서 자료 B에 들어간 가와 나를 들어가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박물관을 견합해서 구성기 시대에 정철기 시대에 이르는 내용들 유물과 특징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고 쭉쭉 있고, 그 다음 4세기, 6세기 때 삼국 간의 경쟁 과정에 나타난 국경선의 변화, 그 다음에 수도 이동, 그 한강 유역의 의미 변화 쭉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역사적 사실 이해는 과거 사건 인물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중요한 역사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자, 가는 앞에 내용과 이제 해가지고 뭐에 들어가냐면 이건 역사 자료 분석 및 해석과 관련된 거예요. 네. 요거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보이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나 이런 것 통해서 하죠. 그래서 역사 자료를 읽고 이들 비판적 검토 역사 지식을 구성하고, 그래서 가에 들어간 거죠. 네. 나에 들어갈 것은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가와 이제 첫 번째 그와 두 번째 예문화 관련돼 있죠.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역사 정보를 분석, 토론, 종합 평가를 했다. 여기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평가할 수 있다. 그 내용 풍수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들인데, 역사 판단력, 문제 해결은 제가 이거 역사적 사회 이해, 사실 이해와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서 그 다음에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과 문제 해결 능력,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 기억을 했냐면 이게 한국사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나와 있고, 세계사 네 개 공통 다 들어가 있어. 이 네 가지 능력이. 그래서 이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문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명칭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고 그 내용이 뭔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계속 레파토리처럼 이렇게 수사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 네 가지는. 자, 뭐 이렇게 했는데 부족하나마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준 것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강의 듣고 나서 그 2015년 개정교육까지 다 보지 마시고 뭐 성격이나 그 내용 그 특징 같은 데서만 보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키워드를 찾아서 공부를 해주세요. 이건 뭐 이해보다는 그냥 암기를 해야 돼. 키워드 중심에 암기해갖고 뭐뭐 써서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딱 찍어내서 적어놔야지 이게 2점짜리를 벌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요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또 몰라요. 예. 예전에 또 교육과정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예전 교육과정 나오면 또 3차 교육과정 또 읊어댈지 몰라요. 예. 여기 맨날 읊어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하죠. 예. 좀 쉬었다가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